번화가의 소음 속에서 야코는 하얀 지팡이를 단단히 쥐고 신호등의 알림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옆으로 조용하고 정중한 발자국 소리가 멈추어 섰습니다. 토노메는 자신의 존재가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도록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야코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허공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첫 데이트는 그렇게 수많은 인파 속에서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야코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주변의 공기와 바람의 흐름으로 그의 위치를 정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토노메는 그녀가 길을 걸을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항상 반보 뒤에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길가에 갑자기 나타난 작은 돌뿌리를 발견한 토노메가 급히 옷소매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직접 잡을 수 없었기에 대신 자신의 정장 소매 끝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야쿠는 허공에서 느껴지는 바스락거리는 섬유의 감각을 알아채고 그 소매를 살포시 잡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그녀에게 그의 투명함은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쿠는 다른 사람들처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그의 존재 자체만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토노메는 평생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지 않거나 유령 취급을 하는 것에 깊은 상처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야코는 그가 곁에 있을 때면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해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야코는 주머니에서 따뜻한 캔 음료 2개를 꺼내 하나를 그가 있을 법한 허공으로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가죽 장갑을 낀 토노메의 손이 나타나 그 음료를 받아들자 허공에 캔이 대롱대롱 떠있는 신기한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한 야코는 작게 소리내어 웃었고 토노메 역시 머쓱한 듯 소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토노메는 음료의 따뜻함이 가죽 장갑을 통해 전해질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간지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존재처럼 느껴졌던 외로운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불러주지 않고 마주 보아주지 않는 삶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야쿠는 그의 슬픔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지팡이를 내려놓고 손을 뻗어 그의 소매를 다시 한번 꼭 쥐었습니다. 그녀는 토노메 씨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따뜻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목소리와 다정한 발자국 소리가 내 세계를 채워주고 있으니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노메는 그녀의 위로가 자신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는 기적처럼 느껴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해지자 토노메는 정중하게 일어서서 그녀에게 돌아갈 시간을 알렸습니다. 야쿠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지팡이를 짚고 그와 함께 다시 밤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 골목길에 도착했을 때 토노메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야쿠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오늘 함께 보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데이트였다고 답했습니다. 토노메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낯선 감정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굳게 닫혀있던 자신의 마음이 그녀를 향해 열리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야코는 창문을 열어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어제의 데이트를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도 모르게 지어지는 은은한 미소가 가득 맴돌고 있었습니다. 토노메 역시 자신의 방에서 깨끗하게 다려진 새로운 정장을 고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에 정장의 깃을 몇 번이나 매만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온종일 서로의 생각에 잠겨 지냈습니다. 며칠 후 토노메는 마음을 굳게 먹고 야코에게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야코는 그의 제안을 단번에 승낙하며 다가올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노메는 이번 기회에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온전히 보여줄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홍차를 전문으로 하는 아주 조용하고 아름다운 가게를 비밀리에 예약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당일 아침 토노메의 방으로 정체불명의 낡은 편지 한 통이 날아들며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의 투명인간 비밀과 관련된 충격적인 과거의 인물이 보낸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토노메는 편지를 읽어내려갈수록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야코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토노메는 과연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나도 되는 것인지 심각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같은 시각 야코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가 말한 약속 장소에서 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의 차가운 벤치에 앉아있던 야코는 가만히 자신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주변으로 차가운 저녁 바람이 스치며 긴 생머리가 가볍게 흩날렸습니다. 야코는 귀를 기울이며 멀리서 들려오는 수많은 발걸음 소리 중 그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다급하게 달려오는 구두굽 소리가 지면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소리와 함께 텅 빈 트위드 재킷의 소매자락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토노메는 헐떡이는 숨을 가다듬고 야코의 앞에 멈춰서서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야코씨. 생각보다 일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마음이 너무 조급했습니다. 야코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언제 걱정했냐는 듯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토노메씨. 저도 방금 막 도착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 부드러운 대답에 토노메의 긴장했던 어깨가 비로소 툭 떨어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야코씨를 위해 아주 특별한 홍차 가게를 예약해 두었는데 같이 걸어갈까요? 야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익숙하게 그의 빈 소매자락을 찾아 살포시 팔짱을 끼웠습니다. 두 사람은 밤거리의 소음 속에서 오직 서로의 온기와 발소리에만 집중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적한 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목조 건물의 문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게는 하루에 오직 몇 팀만 예약자로 받아 완벽한 고요함을 선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토노메가 딸랑이는 맑은 종소리와 함께 문을 열자 은은한 홍차 향이 가득 흘러나왔습니다. 야코는 코끝을 스치는 달콤하고 깊은 향기에 눈을 가만히 감은 채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말 좋은 향기가 나요. 토노메씨, 벌써부터 온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드네요. 토노메는 그녀를 안쪽에 가장 안락하고 폭신한 패브릭 소파 좌석으로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사각거리는 옷자락 소리와 함께 토노메 역시 맞은편의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잠시 후 주인이 다가와 조용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주전자와 투명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달콤한 오렌지 향과 알싸한 시나몬 향이 섞인 특별한 블렌딩 홍차가 잔 가득 채워졌습니다. 야코는 두 손을 뻗어 따뜻한 찻잔의 표면을 감싸주며 그 온기를 온전히 음미했습니다. 맞은편에서는 토노메가 잔을 들어 올리는 소리와 함께 홍차를 가볍게 홀짝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토노메는 잔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야코의 아름다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것을 눈치챈 야코는 수줍은 듯 고개를 약간 숙이며 잔을 매만졌습니다. 토노메는 마침내 가슴속 깊이 숨겨두었던 무거운 진심을 꺼내기 위해 길게 숨을 쉬었습니다. 야코씨, 처음에는 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신에게 다가가는 것이 큰 죄를 짓는 기분이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지나칠 때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준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었습니다. 제 몸을 만질 수도 없고 모습을 볼 수도 없는 저라는 존재가 당신에게 짐이 될까봐 매일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야코씨와 함께 보낸 시간 속에서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당신의 세계에서 온전히 마음으로만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만약 괜찮으시다면 이제는 친구가 아닌 당신을 평생 지키는 연인으로서 곁에 머물러도 될까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이 방 안의 정적을 깨뜨리자 야코는 커다란 충격을 받은 듯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런 대답도 없이 오직 타오르는 장작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메웠습니다. 토노메는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야코의 눈꼬리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스르륵 흘러내려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야코는 손을 뻗어 오히려 물러서려던 토노메의 빈 손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같은 마음이었어요. 토노메 씨, 제 손을 잡아준 당신의 마음이 매일 느껴졌거든요. 마침내 서로의 마음이 완전히 맞닿은 두 사람은 마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차가운 세상 속에서 서로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기로 약속하며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행복에 젖어있던 그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토노메는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손끝에서부터 기묘한 감각과 함께 알 수 없는 진동을 느꼈습니다. 야코의 손에 쥐어있던 그의 옷자락이 순식간에 안개처럼 흐려지며 힘없이 스르륵 빠져나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토노메는 다급하게 뒤로 물러서며 자신의 빈 소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몸을 유일하게 증명해주던 고풍스러운 양복마저 조금씩 투명하게 변해 허공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기마저 사라져가는 그의 손길에 야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토노메씨, 어디 갔어요? 왜 갑자기 아무런 소리도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거죠? 완벽한 투명 인간을 넘어 존재 자체가 소멸해가는 듯한 공포가 토노메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이루게 된 순간 찾아온 이 잔혹한 현상의 비밀은 과연 두 사람을 어디로 이끄는 것일까요? 잔혹한 운명의 의문들은 두 사람의 단단한 진심 앞에서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인이 된 야코와 토노메는 서로의 다름을 특별한 축복으로 여기며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야코에게 몸이 보이지 않는 토노메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침반이 되어주었습니다. 아침마다 토노메의 집에서는 그들의 특별한 연애를 증명하는 귀여운 풍경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야코는 남들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촉각만으로 토노메의 멋진 넥타이를 메어주었습니다. 토노메는 야코의 섬세한 손길이 자신의 옷깃에 닿을 때마다 온몸으로 따스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는 시간은 두 사람에게 하나의 신나는 놀이이자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허공에 둥둥 떠서 일정한 간격으로 당근을 써는 칼은 얼핏 보면 마술 같아 보였습니다. 야코는 규칙적인 도마 소리만 듣고도
토노메가 얼마나 정성껏 재료를 준비하는지 알아차렸습니다. 토노메가 찌개간을 보라며 숟가락을 건네자 야코는 정확하게 조심조심 입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뜨겁고 맛있는 음식을 마주하고 앉은 두 사람의 식탁에는 유쾌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조용한 동네 카페를 찾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야코는 카페 안을 가득 채운 은은한 커피 향과 사람들의 소곤거림을 온전히 음미했습니다. 토노메는 그런 야코의 표정 하나하나를 소중히 눈에 담으며 그녀가 편안해하는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가끔 토노메가 실수로 포크를 떨어뜨릴 때면 야코는 소리만 듣고 단번에 그의 위치를 짚어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의 서투른 움직임은 야코에게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존재감이었습니다. 어느 비가 내리던 오후에 두 사람은 하나의 커다란 우산을 함께 쓰고 길을 걸었습니다. 토노메는 야코의 어깨가 젖지 않도록 우산을 그녀 쪽으로 한참이나 기울여 받쳐주었습니다. 야코는 자신의 오른쪽 어깨가 보송보송한 것을 느끼고 그의 깊은 배려를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토노메의 투명한 팔을 꼭 껴안으며 차가운 빛 속에서도 온몸을 감싸는 뜨거운 온기를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창밖의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토노메는 조용히 오디오를 켜고 야코가 가장 좋아하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을 재생했습니다. 선율이 방안을 채우자 야코는 그의 어깨에 기댄 채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굳이 수많은 말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숨결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맑은 날의 두 사람은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도심 속 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만질 수 있도록 허용된 현대 조각상들 앞에서 야코의 손가락은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토노메는 야코가 만지는 형태들을 옆에서 차분하고 아름다운 어휘로 세밀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토노메의 시선과 야코의 촉각이 결합하자 하나의 완벽하고 환상적인 예술 세계가 완성되었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나온 기념품점 인형 가게에서 야코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복슬복슬한 곰 인형을 토노메의 얼굴이 있어야 할 허공의 위치에 장난스레 대보았습니다. 토노메는 인형을 받아들고 우스꽝스러운 목소리를 내며 야코를 크게 한번 웃겨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코는 세상이 규정한 평범함이란 틀이 결코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토노메 역시 자신의 투명한 몸이 저주가 아니라 오직 야코만을 위한 특별한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남자를 온전히 온기로 느끼는 여자와 보지 못하는 여자의 눈이 되어주는 남자의 만남이었습니다. 토노메는 야코의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무언의 맹세를 건넸습니다. 야코는 터져나오는 행복한 눈물을 훔치며 그의 보이지 않는 뺨을 소중히 어루만졌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어떠한 한계도 두려움도 없는 완벽한 사랑의 결실을 가슴 깊이 확인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서로의 마음만으로 연결된 두 사람의 발걸음은 당차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마침내 서로에게 닿았을 때 그들의 세상은 그 무엇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